네. 저는 이제 24년 차 접어든 중학교 영어 교사고, 저희 제가 운영하는 단톡이나 이런 거 통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방금 우리 교가 들었던 것처럼 교사성장학교 고려학교를 이제 6년 됐죠. 저 2019년부터 해서 6기째 운영하고 있고, 제가 체인지 메이커 교육이랑 프로젝트 수업 이런 데 관심이 많고, 고려학교 내에서는 이제 저희 교육도서, 프로젝트 수업 관련 도서를 읽는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걸 조금 더 많이 퍼뜨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오픈 강좌로 2학기에는 좀 꾸준하게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번 오픈 강좌도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퍼뜨린다는 게 제 용어로 퍼뜨리기인데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누면서 성장한다는 그런 뜻이고 책도 꾸준히 쓰고 있는 편인데 이것도 이제 퍼뜨리기 일환으로 저는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무조건 이렇게 해요라든지 이렇습니다라고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공부했던 내용, 그리고 제가 적용해 보니까 이랬다라는 경험을 나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지, 지금 요 QR에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이제 여러 선생님들한테 드렸을 때, 되게 다양한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실천한다, 다종감, 여유 있는 사람, 책임감, 배려 있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여기서 핵심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랬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나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영어 100점 맞았으면 좋겠다든지 전교 1등 했으면 좋겠다든지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네,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인성적인 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고 IB 인증학교에서도 두 학교 근무를 했는데 IB에서도 보면 그 IB 학습자상 그래서 10가지 학습자상을 제시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균형 잡힌 사람, 원칙이 있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202 개정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가 요즘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내년부터 당장 적용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도 보면 핵심적인 게 이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인데, 결국은 이 주도성을 갖추려면 좀 온전하게 성장해야 된다.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이렇게 성장하길 바라는구나. 라는 점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 총체적 잘 살기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제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웰빙이라는 표현도 여기 쓰고 2030 예, 학습 나침판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 웰빙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하게만 지내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학습자상 왼쪽 부분 보시면 성숙한 방식으로 존재, 그래서 온전한, 이렇게 한 인간으로서 세계와 만나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게, 학습자 주도성, 총체적 자살기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웰빙의 의미랑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것까지가 웰빙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도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도성 얘기 오늘 프로젝트 수업 주제로 특강한다고 들었는데 왜 주도성 얘기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2022 개정교육과정이나 IB에서나 아까 말씀드린 2030 나침판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금 핵심적으로 우리가 길러야 된다는 그런 역량이
주도성이라는 키워드로 요즘 제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주도성을 키우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수업이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생각해서 올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이제까지도 뭐 연수도 있었고 번역서를 번역하기도 하고 했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뭐 사회정서 학습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되던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개인과 사회의 이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웰빙을 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제 주도성을 키워드로 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도성이 뭔지부터 얘기하고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개념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도성이란 것은 우리가 주도성이 있다고 얘기하려면 아까 제가 그 표에서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까지가 이제 주도성이다. 예. 주체가 되어서 이끌거나 부추기는 행위다. 서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여야 된다. 이렇게 주도성이라는 책에서 정의하고 있고 제가 여기 봉저에 참여하면서 또 새롭게 좀 저도 알게 된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주도성이라는 씨앗을 품고 있고 결국 중요한 거는 주도성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없는 어떤 사람은 있고 없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단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상호작용이나 어떤 주어진 상황, 맥락을 통해서 마련된다. 그래서 주도성은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지 사실은 만약에 고정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이 학생은 주도적이고 이 학생은 주도적이지 않다 해버리면 사실은 교육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학교 교육에서는 이 주도성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교사의 역할이나 학교 환경 어떤 맥락에 따라서 주도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전제로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도성의 특징으로 맞춤형, 자율성, 피드백, 상호작용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봤는데 보통은 자율 너무 포커스를 둬서 주도성 그러면 뭐 자유롭게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물론 의미가 있지만 피드백, 효과적인 지지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도성이 발현되는데 이런 역할을 교사와 학교에서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이제 던져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 주도성을 길러주고 아까 선생님들이 대답한 거 보여드렸듯이 다양한 인성적인 요소 이렇게 전인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총체적으로 잘 살려면은 전인적으로 내가 성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간을 길러내는 수업을 내가 과연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100%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선생님들 지금 뭐 교과도 다양하고 학교급도 다양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내 수업을 돌아봤을 때 이런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걸 길러주는 수업을 과연 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특정 교과에서 주도성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을 한다든가 뭐 특정 시간에 한다 이게 아니라 학교 생활 내에서 이런 걸 길러줄 수 있도록 모든 선생님들이 좀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뭐 학생들의 주도성을 이끌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떨 때 주도적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얘기는 조금 뒤에서 하기로 하고 이제 2학기 사실 개학 시기에 맞춰서 제가 이걸 하는 이유도 이제 슬슬 2학기 평가 계획 내셔야 되잖아요. 저희 학교는 지금 수요일까지 내야 되는데 제가 자료가 뭐 학교 다 있어서 저도 이제 내일 가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1학기 수업이 어땠는지 그리고 1학기 평가는 어땠는지 내가 아이들이 길렀으면 하는 그런 역량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하고 내가 가르친 내용의 바탕으로 평가를 했는지 한번 돌아보고 맨날 그 평가 계획이나 진도표도 급하게 막 하다 보면 이런 생각 없이 막 낼 때가 많은데 저도 조금 돌아보고 아쉬운 점을 좀 보완해서 2학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떨 때 주도적일까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물론 뭐 다양한 게 있죠. 제일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 그렇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걸 할 때 당연히 주도적인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도성에 대한 오해가 학생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내버려 두는 게 주도성이 절대 아니다. 예. 그래서 그런 주도성을 발휘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점차적으로 이 책임 감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 적합한 게 프로젝트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프로젝트 수업을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하냐 하면 인생 자체가 프로젝트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과정이 저는 인생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오늘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특강을 하는 것도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면 제가 계획을 세우고 어, 그 쌤 동네 링크를 만들고 제가 또 같이 고려학교 하는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하고 이런 거에서 제가 이제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맞죠? 선생님들의 도움도 구해야 되고 뭐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역량이 필요한 것처럼 이런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결할 때 지식과 역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실패한 프로젝트는 없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경험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경험을 해보는 데서 그치면 사실 크게 남는 게 없다. 해보고 나서 나누는 거. 제가 아까 초반에 퍼뜨리기라고 저 용어로 표현을 드렸는데 이런 과정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성장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이런 성장의 과정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주도적일 때는 나와 관련이 있는지, 나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그 제가 연수에서 방학 때 뭐 일정 연수 이런 데 가서 선생님들한테 막 답변을 받았을 때 어떨 때 주도적인가요?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뭐 돈 줄 때 되게 주도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기한테 이익이 될 때 당연히 주도적이고 그런데 이제 나만 하는 것보다는 저는 되게 초점을 두는 게 이제 세상과 연결이 되는가, 나와 세상이 연결되는가, 내가 어떤 것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 했던 활동이 그냥 수업 안에서의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연결됐을 때 학생들 주도성이 올라가는 것을 여러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거고 평소에 프로젝트 수업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주도성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거 프로젝트 수업인데 라는 생각이 다시 저는 들었거든요. 네,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 세계와 만나서 변화를 주도하는 거, 프로젝트 수업이 주도성을 이끌 수 있다는 이제 확신이 들어서 몇 가지 또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선생님들 만나서 프로젝트 수업 연수 진행이나 할 때 기준이 되는 책이 사실은 요거거든요. 노란 책,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책이 이제 BI라는 단체 프로젝트 수업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연구하는 이런 단체인데 되게 권위가 있는 단체로 알려져 있고요. 뭐 교사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여러 책도 많이 냈는데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 책을 번역에 참여하게 되면서 대구에 있는 장발근 수석쌤이랑 김병지 선생님께 대구에 있는 영어쌤 3명에서 이걸 번역하게 됐는데 또 번역을 하면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은 프로젝트 수업을 실천을 하고 또 나누게 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주도성을 발휘하려면 어떤 환경이나 맥락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요 책 번역할 시기에 또 마침 이제 부설중학교에 근무하면서 우리가 PBL 실천학교라서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마침 번역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번역자, 공조자로서, 공역자로서. 그러면 또 그만큼 주변에서 물어보시고 하니까 제가 또 책임감 같은 게 더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실천하고 나누고 했었는데 요게 2017년에 나왔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의하는 프로젝트 수업은 PB에 우리가
P를 뭐 프로그램으로 보는 분도 있고 프로젝트로 보는 분도 있지만 그 구분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이제 다 보편화되었고 저는 이제 프로젝트라고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실제적이고 복잡한 질문 문제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탐구함으로써 학습자가 지식과 역량을 배우는 교수법. 그래서 탐구를 통해서 어, 배우는데 지식만 배우는 것도 아니고 역량만 기르는 것도 아니고 지식과 역량을 다 기를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업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따가 이제 제가 모아둔 자료가 모여져 있는 패들렛 링크를 이제 마지막에 마칠 때 제가 드릴 건데, 거기에 지금 이런 소개 자료 같은 거 참고할 만한 영상이나 이런 것도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항상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는 자료인데, 아까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게 사실 프로젝트 수업 관련된 번역서 중에 되게 잘 돼 있어요. 이론과 실제가 잘 나와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거는 영상으로 이제 외국의 프로젝트 수업 전문으로 하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지 실제 모습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디오 클립이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하나가 한 20분짜리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좀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PBL 이론에서부터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BI라는 단체에서 내세우는 이상적인 PBL을 자기들이 골드 스탠다드 PBL이라고 불러요. GSPB를 줄여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적인 PBL이니까 우리가 이걸 다 구현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걸 알고 하는 거랑 이제 안 하고 모르고 하는 거랑은 다르니까 어떤 목표 지점을 가지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렌즈의 핵심은 중앙에는 지식과 역량이 있고, 그래서 지식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PBL 정의에 따르면 어려운 문제나 질문을 계속적으로 탐구하는 자체가 PBL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제시할 때 실제성이나 뭐 공개할 결과물, 그다음에 학생 의사 선택권, 성찰, 그다음 비평가 개선은 계속 수정해 나간다는 거 이런 요소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이런 걸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7가지 요소가 사실은 다 맞물려서 돌아가긴 하지만 제가 이 7가지를 내가 다 담을 수 없다면 내가 하는 프로젝트에서 요거 한두 개라도 하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 공개할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공개할 결과물이라는 것은 선생님한테 검사받기 위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까 우리 온전한 존재로서 세계와 만나서 변화를 주도하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세계와 만나는 지점이 요 공개할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SPBL은 학습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는데 이때 실제 청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아닌 제3자 내지는 실제로 이 프로젝트 결과물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했을 때 아이들의 몰입도가 훨씬 더 늘어난다. 사실 이건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누구한테 보여준다고 하면 당연히 더 신경을 쓰겠죠. 특히 자신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할 때,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 일을 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요게 사실은 주도성의 의미랑 굉장히 맞닿아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제가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개할 결과물이 중요하다. 그래서 청중의 위계라는 요 표를 보시면 요게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과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단계는 참여도가 되게 낮아요. 근데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보다 더 참여도가 제일 높은 게 세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고려학교 아까 운영한다거나 뭐 실천교육교사 한다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특강을 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제가 스스로 더 뭔가 준비하고 하는 이런 데에서 참여도 올라가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학생이 만들 수 있는 공개할 결과물은 다양한 유형이 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공개할 결과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생님들 수행 평가 내놓고 했을 때 이제 최종 결과물 받으실 때 우리가 보통 영상 되게 많이 생각하고 뭐 책이나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꼭 결과물이
뭐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구조물이나 이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니고 되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수업 자체도 막 뭐 10차지 이상 길게 거창하게 해야 하는 것만 프로젝트 수업이 아니라 뭐 내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 뭐 제안서 내는 거, 어떤 문제 해결책을 제안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포함되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다양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제가 요것만 잘 활용해도 프로젝트 수업이 되게 살아 움직인다라고 느끼는 게 이제 실제성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성은 역시나 마찬가지 아까 공개할 결과물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세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가 학생들의 동기를 강하게 유발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적인 프로젝트 예시로 요게 아까 그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책에 있는 예시인데 처음에 제가 번역할 때 이 예시를 봤을 때는 이거 뭐 미국 사례니까 가능하지 한국에서 이런 거 안 된다. 사실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2016, 2017년만 해도. 근데 저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런 거 다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많이 실천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기존에 하던 거에서 조금만 한 발 더 어떻게 교실에서 했던 일을 세상과 연결시킨가를 조금만 더 고민하시면 충분히 좀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몇 가지 사례를 이제 단계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거는 이제 또 매주 저희가 보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는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는 소개를 드릴 거고 제가 이제 공개할 결과물이나 실제성만 잘 살려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시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활동지에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이미지는 어디에 넣고 영어 문장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했는데 여기 그냥 활동지에 하고 만약에 저한테 검사 맞고 끝 내는 거 하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리플릿 만들기를 했어요. 그러면 색지에다가 자기가 만든 활동지 연습했던 걸 여기 색지에서 옮겨 적는 것만 해도 요렇게만 해도 아이들이 한 번 더 표현을 다듬고 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결과물을 만드는 걸. 근데 저는 이제 요 색지했던 걸 한 단계 더 어, 나아가서 이 색지를 앞뒤로 다 스캔해서 인쇄소에 맡겨서 진짜 우리 길거리 지나가면 나눠주는 그런 리플릿으로 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리플릿을 일단은 딱 나눠줬더니 아이들 반응이 뭐냐 하면 선생님 이렇게 만들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공개할 결과물 효과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만든 걸 어, 여기 관광정보센터인데 여기에 이제 비치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시청에 이제 제안을 해서 학생들이 만든 거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담당자분이 땡땡에서 일부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어쨌든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아이들은 좀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수업 시간 했던 거에 좀 의미를 더 부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상당히 초반부에 한 5월 정도에 제가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아이들이 항상 제가 누구한테 막 하다못해 사진 찍어서 그걸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했던 걸 사용되는 걸 아니까 실제로 진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난민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다짐하는 글쓰기 뭐 이런 거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난민을 돕기 위한 뭐 이런 걸 하겠다라는 이제 다짐하는 글쓰기를 일단 하고 보통은 요 다짐하는 글쓰기를 뭐 글쓰기 평가에 넣거나 하시겠죠. 수행평가로.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이걸 실제로 이메일을 보내본 거예요.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에 사실 아이들이 이제 이 난민한테 직접 그러니까 이메일 보내고 싶어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연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제가 유엔 난민기구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감사하게도 거기 이제 자동 응답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답장을 받았거든요. 땡큐 포 저것저것에서 딱 받고 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었고, 아, 영어, 내가 쓴 영어가 이렇게 답장이 오니까 되게 반가워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동지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이제 해본다. 이거는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메일 보내는 거는. 약간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시간에 이제 이렇게 했던 활동이. 그리고, 어, 요것도 이제 난민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제가 그, 이제 좀 기부하는 활동으로 연결을 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해피빈 사이트, 네이버에 이렇게 이제 도전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어, 나중에 이제 학기 말에 축제 때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이제 기부를 하고 기부 증서를 받았고, 그다음에 여기 하트 모양 요거는 뭐냐 하면 이제 L자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이들하고 캐치프레이즈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보면 외국의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We Stand with Refugees에서 이렇게 해서 뭐 활동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제 아이들 얼굴은 안 나오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타이포그라피 형태로 단어나 문장이나 표현하는 걸 평소에도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를 다 스캔 떠서 역시나 이렇게 L자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거 어디 있는지 제일 먼저 찾거든요. 우리 이제 단체 사진에서 자기 얼굴 찾는 것처럼 항상 자기 책 만들기도 그렇고 하면 자기가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끝에 이제 희미하게 처리된 아이들은 왜 자기 거 이제 희미하게 있냐고 막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다 학생들 작품 넣어서 이렇게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제가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 그래서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 할 때 우리 학교나 뭐 교실 환경 중에서 바꾸고 싶은 것을 1인당 하나씩 먼저 아이디어를 이렇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받고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진 아이들끼리 이제 모둠을 구성해 줬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공간 디자인 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도면처럼 만드는 거에서 저는 그냥 끝냈는데 그냥 발표하고 근데 얘들이 2조가 되게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이렇게 그 구조물을 아예 만들어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낸 아이디어로 실제로 학교 공간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이렇게 구조물까지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안에 막 거울도 붙이고 이거 탈의실을 새로 배치해 온 건데 저 그때 저희가 아이비가 아마 그 학교의 그거 상징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비도 막 붙이고 해서 이렇게 해서 너희 왜 언제 이거 했냐 하니까 막 사이들끼리 남아서 막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라고 제가 오히려 말릴 정도로 아이들이 자기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실은 이게 제 생애 첫 그 PBL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테드의 TI라는 그런 테드 에드 약간 홍보대사처럼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TI에 이제 선정이 돼서 테드 서미트라는 그런 행사에 초청받아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활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PBL 문제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 거기 가서 세계 여러 나라의 선생님들과 만날 텐데 거기 가서 이제 대구를 알리겠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만 알지 대구 잘 모르니까 대구를 알릴 건데 너희가 영상을 잘 만든 우수한 영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학생이 이제 되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과제형으로 프로젝트를 잘 내지 않고 수업 시간에 사실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하는 편인데 그래서 따로 만나서 할 필요 없고 온라인에 있는 뭐 사진이나 영상 충분히 활용을 된다라고 했는데 얘들이 알고 보니까 주말마다 현장 답사하고 막 녹음하고 따로 막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너무 좋았고 영상 편지도 뭐 9시간 걸쳐서 했는데 이게 짜증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여기에 빠져들어서 하니까 자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쓰임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영상을
저 혼자 보고 점수만 매기고 끝냈으면, 그리고 아까 그 이메일 보냈던 다짐하는 글 쓰기도 저 혼자 보고 점수 매기고 끝냈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항상 드리는 말씀이 프로젝트 수업은 그냥 결과물 받고 점수 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료 평가나 실제 청중에게 아까 퍼뜨리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개를 하고 나서 이렇게 성찰까지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딱 점수화하기 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공유하고 성장하는 것까지 꼭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다 사실 해보셨을 만한 주제잖아요. 예. 대구 소개하기, 뭐 지역 소개하기 이런 것도 그렇고 리플릿 만들기도 되게 단순한 활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저도 4, 5차시 되게 간단하게 끝난 활동이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이제 연결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수업 시간에 하고 내가 걷어서 점수 내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조금 더 실질적인 면을 부각시킬 것인가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면 학생들이 조금 더 몰입하는, 열심히 참여하는,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번 요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오해, 뭐 활동 중집 수업의 오해가 자유롭게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다. 선생님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네. 프로젝트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해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반드시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했고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사실은 준비할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을 역시나 이제 BI에서도 프로젝트 기반 교수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기존에도 다 하고 있던 거예요. 수업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성취 기준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어떤 이런 문화,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당연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스캐폴딩, 그 학생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비계를 제공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학생의 학습에 관여하고 지도하고 이거 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BI 그 책에서 어, 정의하고 있는 프로젝트 교수라는 게 교사는 학생이 사고하고 탐구하며 성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존재고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계획하는 일을 한다. 교사는 학생이 배울 가치가 있는 것을 붙들고 실험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것을 프로젝트 수업으로 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 딱 정의로 끝날 수 있는 건 사실 교과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모든 것을 프로젝트 수업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고 프로젝트 수업에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와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걸 기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건 책에 나오는 표현인 거고 제가 제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저는 이제 선생님과 교사와 학교의 역할이 학생들이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역량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뭐 어쨌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걸 그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워갈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른 돼서 하라 이게 아니라 지금 학교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이제 헤쳐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수업의 그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경 철학이 이제 구성주의인데 사실 이 설명 보면서도 저는 되게 교육의 본질은 다른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 2022 개정교육 과정에 보면 전이나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이미 100년도 전에 존 듀이가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게 되는데 흥미있는 문제, 아까 자기와 관련된 걸 주도적으로 발휘한다고 했잖아요.
그다음 경험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미래 교육에서 중요한 게 주도성이라고 했는데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교육의 본질은 같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다뤄야 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러닝 바이 두잉 해서 이제 경험을 강조했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경험에 대한 성찰을 강조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고의 차이는 이 성찰이라는 거죠. 성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일 수도 있고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일 수도 있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일 수도 다양하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기 위한 지식을 얻는 거다. 이 얘기가 존 듀이가 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하고 있는 얘기 이미 다 100년도 전에 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육의 본질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깊이 있는 학생 전에 이거 되게 이런 개념 자체를 이제 새로 접하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아까 어떤 사람으로 학생 성장했으면 좋겠느냐와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관을 가져가면 좋겠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도성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 큰 3챕터에서 2장 학생 주도성이 발휘는 중등 프로젝트 수업에서 지금 아까 짧게 설명드린 그런 내용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사례가 있으니까 기회 되시는 분은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9월에 이제 제 프로젝트 수업만 따로 모아가지고 학생 주도성을 돕는 프로젝트 수업 그래서 지금 한창 편집 중인데 9월 중순 뭐 늦어도 9월 말 하여튼 9월 안에는 책이 나올 예정이라서 예, 그때도 그 책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제가 그 책에 소개됐던 용어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천일 스토리 프로젝트 요거 오늘은 스토리 프로젝트 요거까지 일단 설명드리고 나머지 이제 뭐 단계별로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조금 더 세세한 거는 저희 매주 모일 거니까 또 기회 될 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천일 스토리 프로젝트는 이제 번역하는 프로젝트였어요. 학생들이 이제 그 영어로 된 책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책을 만드는 작업을 이렇게 했는데 요 프로젝트는 이제 그 사이트에 한번 그냥 쳐보시면 천일 스토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폴김 교수님이 이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프로젝트 주제 정하실 때도 고민일 수 있는데 요즘은 뭐 교과서 단원 자체의 주제가 있으니까 그 주제에 따르셔도 좋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소개한 프로젝트 중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제가 했었고 올해도 할 생각인 프로젝트인데 제가 또 폴균 교수님하고 이제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제 따로 한번 연락을 드려가지고 작년 5월에 한번 줌으로 선생님들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폴균 교수님이 이제 이 천일 스토리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뭐 취지나 이런 걸 들어보니까 아 진짜 내가 여기에 좀 동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학생들하고 프로젝트 진행할 때도 제가 이 프로젝트 취지를 설명하고 항상 시작하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간에 그냥 이거 단순히 뭐 쓰기 평가, 말하기 평가, 점수를 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다라는 걸 심어주는 걸 이제 도입 활동을 되게 엔트리 이벤트를 유의미하게 하라고 하는데 이제 저도 의미를 있다고 생각을 해야 그걸 학생들한테 이렇게 묻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일단 폴빈 교수님하고 이제 그 하고 나서 아 진짜 내가
좀 동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학생들 이야기, 그러니까 나중에 어른이 돼서 뭘 해라가 아니라 지금 아이들의 이야기가 뭔가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그런 취지가 저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받은 이야기가 남아프리카 아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Don't blame 아담, 아담을 탓하지 마라. 그래서 남 탓하지 마라라는 게 약간 교훈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요 책을 자기가 맡은 문장을 일단 번역을 하고 그림책으로 만들 거니까 그 자기가 해석한 그림을 이제 그 문장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글 클래스룸 사용하니까 구글 문서에 자기한테 해당하는 문장을 다 떼주고 번역을 해라. 이제 번역은 뭐 사전이나 번역기 쓰니까 금방 했었고 사실 그림 그리는데 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시간이 좀 걸렸지. 오히려 자기가 문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번역하는 게 쉬우니까 사실 지금 군만 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영어 성적이 뛰어나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이 진짜 많은 학교인데도 책을 만들어내서 담임 선생님들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부장님,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책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면서 막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반별 한 권, 그다음 학년 전체 한 권이 나왔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일단 아이들이 잘하든 못하든 다 그림을 넣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 밤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밤마다 한 권이 나왔고 그다음에 좀 잘 된 작품 뽑아서 그다음에 우리 원어민 선생님이 이제 남아프리카 분이어가지고 남아프리카어까지 넣어서 이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이 완성이 됐고 사실 책 만들기는 선생님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제가 이제 1학기 때는 아이들이 손그림 그려서 스캔 떠서 이제 미리 캔버스 틀에 넣어서 출력해서 했고 2학기에는 북크레이트 사용해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조금 더 선생님들이 감안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전시용으로 한두 권 제가 인쇄한 게 아니라 학생들 반마다 다 한 권씩 나눠주려고 이렇게 이제 책자로 만들었고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그냥 봤을 때랑 이렇게 종이책을 접했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한 권씩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제 책을 받은 거에서 끝내지 않고 항상 책 만들기 하고 나서는 저는 동화구연처럼 이렇게 음성으로 오디오 녹음까지 시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효과는 뭐냐면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번역하거나 뭐 해석할 때는 그냥 번역기에 의존해서 자기가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막 할 때가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그 문장을 온전히 이해해야지 그릴 수 있으니까 좋았고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면 그 문장을 여러 번 연습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뭐냐면 영어를 전혀 못하는 애들이 이제 발음을 친구한테 적어달라고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제 번역기에 왜 요즘 돌리면 음성이 나오니까 그렇게 연습해서 녹음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도 사실은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활동이라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 이 학생들이 만약에 이게 개별 프로젝트였다면 개별 과제였다면 어, 점수에 별로 민감한 아이들이 아니니까 그냥 대충 하고 말거나 아예 안 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저 쌤 이거 뭐 안 해도 돼요. 점수 안 받아야 했을 건데 이걸 그 반 전체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리고 자기 문장은 자기가 녹음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고 자기 부분에서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차례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 전체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이 나와서 여기 있다, 책 한 권 있다 이렇게 주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한국어 해석이랑 영어랑 같이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고요. 이제 파티도 있어요. 파티, 출강 기념 파티.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아이들 앞에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사진 찍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 이제 이론 중에도 어, 그 공유와 축하하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결과물 만들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활동이 필요하다. 하면 이거 프로젝트 해보니까 힘들었지만 재밌네라고 하는 약간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면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자 파티도 하고 과자 파티 할 때도
이제 그냥 한 게 아니라 뽑기 해가지고 자기가 골라서 갈 수 있게. 그래서 나름 저는 프로젝트 할 때 애들아 힘들었지만 이런 결과물이 끝까지 만들어 보는 거랑 아니랑은 되게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이제 하면 다음에 또 더 열심히 한다. 그래서 천일 스토리 프로젝트 하는 이제 한국에서 이걸 운영하는 그 그룹의 리더이신 분이 이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공감이 되고 그래서 영어과에서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과랑 연결해서 그죠? 그 지역 이야기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폴긴 교수님이 이제는 다른 나라 얘기를 가지고 와서 번역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아이들, 대한민국 아이들의 얘기도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 한국 이야기도 모집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려학교 멤버 중에도 그 학교에 있는 다문화 학생을 인터뷰해서 책을 만들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2학기에는 어, 번역해서 그림책도 만들지만 학생들이 자기 이야기를 담아서 하는 것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천일 스토리 프로젝트가 이제 이런 좀 여러 좋은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학기에는 이제 사실은 손그림을 그리면 좋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림 못 그리는 아이들은 스트레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2학기에는 밤마다 다른 이야기를 받아서 했고 작업을 했고 북크리에이터로 이제 뭐 손그림 그릴 애들은 펜 기능으로 그리고 이미지 넣어서 해서 이제 네 반 다 다르게 나왔는데 역시나 이것도 제가 이제 예산은 미리 좀 확보를 해둬서 네 반 다 종이책으로도 이제 인쇄를 해서 또 다 나눠줬었고요. 그다음에 주제 선택 프로그램에서도 영어 그림책 만들기를 해서 아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런 것도 이제 북크리에이터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작한 것을 그냥 아이들이 자기 거 가지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또 축제 때 예, 전시를 해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책 받으면 진짜 자기가 들어가 있는 페이지 먼저 찾거든요. 그리고 되게 좋아해요. 책에 자기 이름 들어간 거. 그래서 이 처음에 학생 영어대학원 신청할 때도 인터뷰 저번에 내용을 좀 생각을 들어볼게요. 해봤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여기 자기 자신 소개하는 건데 이게 왜 제일 가장 기억에 남냐면 네, 처음엔 약간 활동지 같은 걸로 하다가 마지막에 북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기억에 남기도 하고 뭐냐 한 번 책을 보니까 제 이름이 실려 있어서 신기하기도 해서 이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한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를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었는데 저 남학생이 했는 얘기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제 되게 힘들었지만 그냥 활동지에 있는 거랑 책에 이렇게 나온 거랑 너무 느낌이 달랐고 자기 이름이 책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뿌듯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개할 결과물의 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시간이 저희가 이제 10시에는 맞춰야 돼가지고 일단 오늘은 제가 프로젝트 수업과 이제 주도성을 연결해서 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제 사례는 아마 뭐 격주로 한 번이나 이런 식으로 좀 띄엄띄엄 제가 소개를 드릴 것 같고, 그 외에 주마다 저희 고려학교 선생님들이 본인의 사례를 나누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럼 일단 제 설명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질문이나 뭐, 어떠셨는지 소감은 채팅으로 좀 다 좀 남겨주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후기를 저희가 요게 쌤 동네에서 신청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쌤 동네에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좀 드릴게요. 쌤 동네 후기 남겨주시고, 아까 뒤에 들어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이제 저희가 매주 어쨌든 쌤 동네 통해서 프로듀스 오픈 강좌를 할 거기 때문에
어, 이제 오픈 톡방을 따로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매주 못 들어오시더라도 요 톡방에 계시면 제가 관련된 이제 정보는 다 올릴 테니까 들어와 계시면 되고, 제가 티처빌에 프로젝트 수업 어디까지 해봤니라는 또 본격 연수가 있어서 그 연수는 이제 이론이랑 선생님들 실습한 거랑 이제 제 사례랑 이렇게 15차시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이제 부터 시작해서 요 프로그램 이제 주간을 고려학교에서 하는데 고려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요거 입학생 신청서랑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로젝트 수업 관련 자료를 이제 제가 모아놓은 패들렛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전에도 계속 활동을 했지만 작년부터 해서 이제 선생님들 질문 들어오고 뭐 이런 내용 가지고 어, 요거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패들렛에 모아놨으니까 넣으시고 어, 링크 가지고 계시다가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또 거기 제가 남긴 정보에 남기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고 채팅창에 오늘 좀 어떠셨는지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를 하나씩만 적어주세요. 네. 왜냐하면 저희 계속 화면 끄고 다 조용히 들으셔가지고 어땠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채팅창에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창에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님 실제 사례를 들으니까 도움이 됐다. 네, 네, 프로젝트 결과물에 제한이 없다가 기억에 남았다. 네, 좋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사례 발표하시는 분들은 아마 실제로 뭐 저희 영어과 같으면 프로젝트 수업 따로 생평가 따로 다 하기 힘드시니까 이제 말하기 평가나 그죠? 쓰기 평가에서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는 이제 평가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할 것 같아서 네, 계속 같이 하시면 좋고 주도성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체가 되어 변화를까지 말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음, 네, 박혜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청중의 단계. 네. 그래서 이제 청중이 꼭 이제 학부모는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원어민 선생님한테 예전에 뭐 한국 문화 소개하기 이런 거 했었는데, 원어민 선생님한테 소개한다고만 해도 아이들이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저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 원어민 선생님은,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은 자주 보는데도 그때 되게 웃겼던 거는 원어민 선생님한테 한국 문화 소개하기 했는데 어떤 조가 그 한복 소개하기였는데 남학생이 막 한복 입고 와가지고 발표하고 뭐 이런 조도 있었고 매점 가서 매운 그 컵라면 있잖아요. 그거 가져와서 막 먹이고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누구한테 보여진다 하는 요런 게 되게 아이들의 동기를 보니까 안 시켰는데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 공간 디자인 프로젝트 할 때도 굳이 왜 저걸 남아서 만들었지? 제가 의아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실제로 저는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김재일 쌤 말씀처럼 강조하고 싶은 거는 딱 선생님이 뭐 쓰기 평가면 말하기 평가 딱 점수만 내고 마치지 마시고,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명씩 나와서 꼭 공유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 줄가고 줄넘기로 할 수도 있고 책이면 서로 돌려볼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들끼리도 공유를 해야지 서로 보고 배우거든요. 아니면 다른 족보를 보면 다른 아이들 걸 보면 그냥 알아요 스스로. 내가 부족했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스스로 알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하고 나서 이제 성찰까지 나눠보면 그 성찰하면서 아이들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마무리할 때까지 아이들이 사실은 그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 왜 하지?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프로젝트 시작할 때 아무리 의미를 강조하고 해도 모를 수 있어요.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그런데 끝까지 좀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겪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의 그 경험을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아이 생각, 그다음 다른 조의 결과물 이런 거 보면서 또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렇게 공유까지 하고 뭐 모든 프로젝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제가 책 내고 나서 약간 축하 파티 한 것처럼 뭔가 아이들이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0시가 돼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톡방 다 들어오신 거 맞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소통하기로 하고 다음 주 제가 준 링크는 또 쌤동네 개설한 것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인사하고 네, 거기 회의는 그대로 다 끌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진아 선생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지금 여기 채팅창에 남긴 것도 괜찮으니까 쌤 동네 링크에 나중에 해야지 가면 또 그죠?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 쌤 동네 들어가서 짧게라도 좋으니까 네네 지금 채팅창에 남긴 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쌤 동네 후기 꼭 남겨주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선생님들 나가시는 거 보고 종료를 할 테니까 후기를 다 쓰시고 예, 하신 분은 자유롭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고려학교 활동에도 많이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그러면 제가 한꺼번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